여든을 바라보는 삶이란 이제 뭘 더 바라겠나 싶은 나이지만 마음 한켠엔 여전히 자식 걱정, 건강 걱정, 돈 걱정이 남아있죠. 안녕하세요. 35년 동안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연금 상담을 해온 복지상담사 김수지입니다. 제가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기초연금 신청하면 이제 좀 숨통이 트이겠지. 기다리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정작 신청하고 나면 소득이 많다, 자산이 많다, 세대가 합쳐졌다. 이런 이유로 딱 잘라 탈락 통보를 받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습니다. 어떨 땐 손주 결혼 때문에 딸 집에 잠깐 머물렀다는 이유만으로도, 어떨 땐 통장 속 병원비 마련한 돈 때문에도요. 이게 바로 지금 우리나라 기초연금 제도의 현실입니다. 정말 가난한 사람이어야만 받을 수 있고, 살림살이가 빠듯한 건 중요하지 않고, 서류상에 돈이 있거나 누군가가 도와준 흔적만 있어도 소득으로 계산되는 제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준비하면 피할 수 있습니다. 알고 신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제가 35년 동안 직접 상담하며 쌓아온 진짜 연금 수급 노하우를 어르신들 눈높이에 맞춰서 하나하나 쉽게 풀어드릴게요. 오늘 이 시간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기초연금, 그 중에서도 몰라서 놓치고 계신 돈에 대한 이야기예요. 나는 돈 없어, 당연히 받을 수 있겠지. 아들이 주는 용돈도 소득이야. 집이 있어서 탈락이라고요? 이런 말씀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시죠? 사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매달 34만 원씩 꼬박꼬박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서류 한 줄 때문에 놓치고 계신 어르신들이 너무 많습니다. 열심히 모은 돈, 손도 안 댄 돈이 오히려 소득으로 계산되어 탈락이 되는 현실. 자식이 매달 드리는 효도 용돈이 정기 수입으로 분류돼 연금에서 제외되는 현실. 딸 집에 잠깐 같이 살았다고 해서 딸의 월급이 내 소득으로 합산되는 억울한 상황. 이게 바로 지금 우리 사회의 기초연금 현실입니다. 정말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냥 아프면 쓸까 싶어 몇 년에 걸쳐 모아둔 건데, 공단에서는 그것을 자산이라고 보고 소득으로 환산해 버립니다. 제가 만난 어르신들 중엔 내가 언제 돈 많은 사람이었냐며, 손자 용돈 주는 게 소득이냐며. 한숨 쉬며 돌아가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 마음 저도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기초연금은 단순한 혜택이 아닙니다. 우리가 평생 성실히 살아온 대가로 마땅히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권리는 실제 생활 형편보다 서류상 기록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살림살이가 아무리 빠듯해도 통장에 조금이라도 돈이 보이면 그게 곧 소득으로 환산되고, 자식과 주소를 같이 쓰면 세대 합가로 보이기 때문에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중요한 건 운이 아니라 아는 사람만 받는 준비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은 말은 아주 간단합니다. 받을 수 있는 돈 제대로 알고 준비해서 당당하게 받자는 겁니다. 불안하고 억울하게 연금 탈락 통지서 받아보지 마시고요. 미리부터 차근차근 합법적이고 똑똑하게 준비하자는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 제가 지난 35년 동안 수많은 어르신들께 실제로 상담해 드리고 함께 해결해 온 기초연금의 모든 노하우를 차근차근 풀어드릴게요. 사례와 함께 들으시면 훨씬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마지막까지 들으시면 아, 이런 건 미리 알았어야 했는데 싶은 말들이 정말 많을 겁니다.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어르신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 소중한 정보가 닿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기초연금의 진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한 달에 34만 원, 1년이면 360만 원. 이 돈을 지키는 방법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귀 기울여 주세요. 기초연금은 신청만 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신청해 보면 결과는 참 냉정하죠. 소득이 높다, 자산이 많다, 세대가 합쳐졌다.
이런 이유로 탈락 통보를 받고 허탈해하시는 어르신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받게 되는 걸까요? 먼저 기초연금은 소득이 낮은 어르신, 전체 어르신 중에서 7명 중 5명 정도에게만 지급되는 제도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소득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생활비나 일에서 번 돈만이 아니라 통장에 있는 돈, 자녀가 주는 용돈, 같이 사는 가족의 월급까지도 소득으로 계산되기 때문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상담했던 분이 계세요. 77살의 윤춘자 어르신입니다. 이분은 평생 병원 한 번 마음 편히 못 가셨던 분이세요. 혹시 아플까봐 병원비라도 있어야지 싶어 10년 넘게 모은 3천만 원이 통장에 있었죠. 자식에게도 말 못하고 꼭꼭 숨겨둔 돈이었어요. 그런데 그 돈이 문제였어요. 기초연금 신청했더니 그 돈이 쓸 계획이 없는 자산이라며 연간 소득 120만 원으로 환산돼 버린 겁니다. 결국 윤 어르신은 한 푼도 못 받게 됐습니다. 그 돈은 내가 쓰려고 모은 게 아니에요. 쓰지 않기 위해 모은 건데. 윤 어르신이 제 앞에서 눈시울을 붉히며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남아 있습니다. 비슷한 일은 정말 많아요. 69살 강경자 어르신의 경우는 조금 달랐어요. 이분은 자녀들이 한 달에 10만 원씩 돌아가며 용돈을 보내줬습니다. 가족끼리 자연스럽게 한 달에 한 번씩 계좌 이체를 했던 거죠. 그런데 연금공단은 그걸 정기적인 소득으로 받습니다. 자식이 주는 돈인데도 말이에요. 결과는 연금 탈락이었습니다. 아니, 자식이 주는 돈은 고마움이지 소득은 아니잖아요. 이걸 어떻게 버렸다고 하나요? 강 어르신의 말씀에 저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습니다.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돈은 무조건 소득으로 본다는 게 연금공단의 기준이에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75살 한복내 어르신은 손주 결혼식 준비 때문에 딸 집에서 2달쯤 머무셨습니다. 당시 주민등록도 딸네 집으로 잠깐 옮기셨는데 이게 문제였어요. 딸이 고소득 직장인이었거든요. 공단에서는 이걸 세대 합가로 판단해서 어르신의 소득에 딸의 월급까지 포함시켰습니다. 그 결과 연금 탈락입니다. 딸이 번 돈 내가 받아 쓰는 것도 아닌데 왜 내 소득이래요? 속상한 마음을 다잡으며 다시 주소를 옮기신 한 어르신의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억울한 상황들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답은 있습니다. 제도를 정확히 알고 미리 준비하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통장 잔액 조정입니다. 연금 신청할 때는 생활비 정도만 통장에 남겨두시는 게 좋아요. 보통 6달치 생활비 정도가 적당해요. 한 달에 100만 원 쓰신다면 600만 원 정도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른 방식으로 활용하시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돈은 어디로 가야 하냐고요? 걱정 마세요. 방법은 다양합니다. 두 번째는 비포함 장기 예금을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연금공단에서 인정하는 특정한 장기 예금이나 보험 상품에 가입하면 최대 3천만 원까지는 자산에서 제외해 줍니다. 이건 어르신들의 노후 안정을 위해 마련된 제도이니 꼭 활용하셔야 해요. 은행에 가셔서 기초연금 받을 수 있는 상품 있나요? 이렇게만 물어보셔도 담당 직원이 친절히 안내해 줍니다. 세 번째 방법은 집을 고치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집이 오래돼서 지붕이 새거나 화장실이 불편하신 분들 많죠. 이런 주택 수리비를 하시면 그 비용을 자산에서 제외해 줍니다. 단 영수증과 사진, 견적서 같은 증빙 자료를 꼭 챙기셔야 해요. 주택 가격의 약 20%까지 인정을 받을 수 있으니 집도 고치고 연금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셈입니다. 네 번째 증여입니다. 자녀나 손주에게 일부 재산을 미리 증여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연간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줄 수 있으니까요. 다만 이건 정말 신중하셔야 해요. 준 돈을 나중에 다시 돌려받으면 안 됩니다. 공단은 최대 5년 전 통장 거래 내역까지 들여다보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되면 받았던 연금을 모두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72살 윤병준 어르신은
아들에게 3천만 원을 증여하고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필요할 땐 도와줄게요라는 아들의 말 한마디에 눈시울이 붉어졌던 윤 어르신의 모습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기초연금은 제도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받을 수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저 기다린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똑똑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또 다른 안타까운 사례도 있습니다. 76세 이금자 어르신은 통장에 5천만 원 정도를 가지고 계셨어요. 그 돈은 딸이 결혼할 때 잠시 보태주려던 거였고 평생 조금씩 모은 돈이었죠. 기초연금을 신청하러 갔을 때 직원이 통장 잔액을 보고 바로 말씀드렸답니다. 이 정도 자산이면 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어르신은 병원비도 스스로 부담하시고 딸에게 부담 주기 싫어 모아온 돈이었는데 결국 그 돈 때문에 연금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내가 딸 시집 보낼 때 쓰려고 모은 건데 이 돈을 내가 쓴 적도 없고 앞으로도 당장 쓸 것도 아닌데 이게 무슨 소득이에요. 속상한 마음에 며칠을 잠도 못 주무셨다고 합니다. 그랬던 이 어르신이 제도에 대해 다시 배우고 나서 마음을 다잡으셨습니다. 5천만 원 중 3천만 원은 연금공단에서 인정하는 장기 예금으로 이동하시고 남은 돈 중 일부는 오래된 지분 공사에 사용하셨습니다. 견적서와 공사 사진도 꼼꼼히 준비하셨죠. 몇 달 후 연금 승인을 받고 어르신께서 하신 첫 마디는 이거였습니다. 이렇게라도 받을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내가 나라에 손 벌리는 게 아니라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를 찾은 것 같아 기뻐요. 그리고 또 한 분. 80살의 최봉수 어르신은 자녀 없이 혼자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자동차 한 대를 가지고 계셨어요. 오래된 소형차였고 가까운 병원에 다닐 때 꼭 필요한 발이었죠. 기초연금 신청할 당시 차량 신고를 깜빡하셨습니다. 며칠 뒤 연금공단에서 연락이 왔고 차량 미신고로 부정수급 의심 통보를 받으셨습니다. 결국 서류 보완과 소명 절차까지 진행하느라 몇 달을 마음 졸이셨죠. 차라리 차를 정리하고 걸어 다닐 걸 그랬어요. 괜히 받았던 돈 다 뱉어내야 하는 줄 알고 겁났지 뭐예요. 다행히 사정이 인정되어 추가 보완으로 넘어갔지만 최 어르신은 그 뒤로도 한동안 연금 신청을 다시 고민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차량도 자산입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신고하시고 필요하지 않다면 미리 처분하시거나 명의를 정리해 두시는 게 안전합니다. 이처럼 현실에서 일어나는 작은 사례 하나하나가 기초연금 수급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 모든 과정을 제도적으로 정확하게 이해하고 서류로 증명하며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 제도를 대신 챙겨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가 내 삶을,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해 똑똑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연금은 그냥 되는 일이 아닙니다. 미리 알고 준비하면 받을 수 있는 돈, 모르고 지나치면 평생 못 받는 돈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오며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탈락하는 분들은 대부분 너무 급하게 신청하셨다는 점입니다. 아이고 나 돈 없어 그냥 가서 신청만 하면 되는 거 아니요? 이런 생각으로 동사무소에 가셨다가 뒤늦게 탈락 통지를 받고 속상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자, 그럼 기초연금 신청은 언제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적어도 석 달 전부터는 차근차근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유가 된다면 6달 전부터 하나씩 점검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연금공단은 신청 시점 기준으로 최근 6달간의 금융 기록을 들여다보기 때문이에요. 갑자기 큰 돈이 입금됐다가 빠져나간 기록, 보험금 수령, 지판 기록, 차량 거래 같은 것들도 다 확인됩니다. 그러니 한두 달 전에 급하게 정리해선 소용이 없는 거죠. 제가 만난 분 중에 78살 정복래 어르신이 계세요. 이분은 자녀에게 도움 안 받고 스스로 살아보겠다며 몇 년 동안 모은 돈을 요양원 보증금으로 쓰셨어요. 그런데 연금 신청할 때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증빙 서류가 없었어요. 요양원 입소 계약서는 따로 보관하지 않으셨던 거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공단에서는 그 돈을 사용 계획이 없는 자산으로 판단해 연금 탈락 처리해버렸습니다. 정 어르신께선 눈물까지 흘리셨어요. 그 돈 내가 쓴 거 맞아요. 요양원 들어가면서 낸 돈인데. 하지만 증빙이 없으면 아무리 말을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공단에서는 말보다 서류를 믿습니다. 그래서 서류 준비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 명의의 금융 자산이 무엇이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은행 통장뿐만 아니라 보험, 주식, 채권, 오래된 예금, 심지어 예전 통장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나는 보험 같은 거 안 들었어 하시다가도 15년 전에 가입한 적금이 아직 남아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떻게 확인하냐고요? 국민연금공단이나 금융감독원에 전화해서 금융자산 일괄 조회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꼭 하세요. 이런 통장도 있었어? 하고 깜짝 놀라시는 어르신들 정말 많거든요. 다음은 통장 정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6달 생활비만 남기고 정리하셔야 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거래 내역입니다. 갑자기 큰 돈이 입금되었다가 빠져나간 흔적은 꼭 영수증이나 계약서 같은 증빙 자료를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차량 정말 주의하셔야 합니다. 76살 신영철 어르신은 아들이 사준 2000cc 중형 승용차를 타고 다니셨습니다. 아들이 결혼기념일이라고 선물해 드린 차였죠. 하지만 그 차량이 아버지 명의로 등록되어 있었고 신청 시 차량 신고를 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깜빡했어요 한마디에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공단은 이미 차량 정보를 다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걸리면 받은 연금을 다 토해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신 어르신은 결국 지난 5년 동안 받은 연금 전부 반납하셨습니다. 금액은 1,8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차라리 그 전에 차량을 자녀 명의로 바꾸거나 차량을 처분했더라면 문제 없었을 텐데 말이에요. 이 모든 것도 신청 석 달 전에는 마무리되어야 추적이 되지 않으니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답입니다. 또 하나 조심해야 할 부분은 자녀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소득 문제입니다. 아들이 매달 용돈을 자동이체로 넣어주는 경우 그게 정기 수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69살 문정숙 어르신은 아들이 15일마다 20만 원씩 자동이체를 하도록 설정해 두었는데 공단에서는 그걸 정기적인 소득으로 받습니다. 결국 문 어르신은 기초연금 일부가 깎였고 효도하겠다고 한 게 손해가 됐다며 아들까지 속상해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자녀에게 말씀하세요. 자동이체는 피하고 직접 줄 수 있으면 좋다. 혹은 필요할 때마다 비정기적으로 보내달라고요. 이런 작은 조정 하나가 연금 수급 여부를 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주 발생하는 문제가 오래된 통장입니다. 잊고 있던 예금이나 까맣게 잊고 있던 적금이 서류상 자산으로 그대로 잡히면서 연금이 거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그 돈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안타깝지만 모른다고 해서 자산이 아닌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금융자산 조회와 사전 정리가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연금은 신청서 한 장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제대로 서류 준비하고 금융자산을 정리하고 생활 내역을 서류로 남겨야 비로소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겁니다. 그 준비를 하지 않으면 10수년 모은 돈 정성껏 도와주는 자식, 잠깐 머문 딸 집 선물 받은 차 한 대가 모두 내 발목을 붙잡는 자산으로 둔갑해 버리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이 모든 걸 알고 미리 조정하고 정직하게 준비하면 매달 34만 원이 넘는 연금을 꼬박꼬박 받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기초연금은 기회입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지키기 위한 첫걸음은 바로 오늘처럼 정보를 듣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여러 사례들과 그 속에 숨어있던 제도의 허점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처 방법까지 차근차근 나누어 봤습니다. 자칫 어려울 수 있는 이야기를 이렇게까지 듣고 계신다는 건 분명히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으신 거겠죠.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라도 준비하면 될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들으신 내용을 천천히 따라가기만 해도 그 가능성은 훨씬 높아집니다. 실제로 저는 많은 어르신들이 단지 몰라서 준비를 못해서 혹은 괜히 부끄러워서 기초연금을 포기하시는 걸 너무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은 시혜나 선물이 아닙니다. 누구의 손길에 기대는 도움도 아닙니다. 우리가 평생 열심히 살아온 삶의 대가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우리는 젊은 날엔 먹고 살기 바빠서 연금이고 뭐고 제대로 챙길 여유도 없었습니다. 국가도 사회도 지금처럼 노인복지제도가 잘 마련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제는 당당하게 받아야 합니다. 제가 정말 잊지 못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79살 고정임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고 어르신은 혼자 사시는 분이었어요. 자식들은 도시에서 따로 살고 계셨고 매달 병원비에 생활비까지 정말 빠듯한 형편이셨죠. 통장에는 3,500만 원이 있었습니다. 평생 조금씩 모은 돈이었죠. 그런데 그 돈이 연금 신청에서 걸림돌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놔두자 괜히 귀찮다 하셨지만 제가 여러 번 찾아뵙고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이건 권리예요. 나라에서 드리는 돈인데 왜 안 받으세요? 결국 어르신은 마음을 바꾸시고 준비를 시작하셨습니다. 3천만 원은 연금공단이 인정하는 장기 예금으로 옮기고 나머지 돈은 집에 오래된 수도관을 교체하는 데 쓰셨습니다. 계약서, 영수증, 사진도 다 챙기셨고요. 그리고 석 달 뒤 드디어 기초연금이 승인되었습니다. 매달 30만 원 받았어. 어르신은 그 돈으로 약값도 내고 간혹 손주들 용돈도 챙겨주셨습니다. 나는 이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 기뻐요. 그 말씀을 하시며 웃으시던 얼굴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또 한 분은 81살의 장성구 어르신이셨습니다. 이분은 시골에서 조그맣게 농사를 짓고 계셨는데 수입이 매년 300만 원 남짓이었어요. 처음엔 내가 농사를 짓고 있는데도 연금을 받을 수 있겠어? 하셨지만 수입 내역을 정확하게 신고하고 금융 자산을 정리해서 신청한 결과 매달 27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되셨습니다. 선생님, 이 돈으로 비료도 사고 나중엔 장터에 나가서 손주 옷도 하나 사주려고요. 그 기쁨이 얼마나 크셨을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압니다. 또 한 분의 이야기를 더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82의 김우석 어르신입니다. 이분은 시내에서 오래된 단독주택에 홀로 살고 계셨어요. 집이 낡아서 겨울엔 찬바람이 숭숭 들어오고 화장실은 너무 좁고 미끄러워서 매번 넘어질까 걱정이셨다고 합니다. 통장에는 2천만 원이 있었고 기초연금 신청을 고민하시다가 어차피 집이 있으니 못 받겠지 하고 포기하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살고 계신 집이라면 자산 평가가 유리하게 적용돼요. 거기다가 집을 고치면 수리비로 자산을 줄일 수 있어요. 김 어르신은 그 말에 용기를 내셨습니다. 1,500만 원을 들여서 화장실과 싱크대를 교체하시고 벽지와 바닥도 새로 하셨습니다. 공사 견적서, 계약서, 사진까지 하나하나 챙기셨고요. 그 결과 2천만 원이 자산에서 인정받지 않게 되면서 기초연금을 전액 수급하게 되셨습니다. 예전엔 겨울마다 감기 달고 살았는데 이제는 집도 따뜻하고 연금도 생기고 마음이 든든하네요. 그 따뜻한 말씀이 얼마나 울림 있게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이런 경험을 하면서 저는 다시금 깨닫습니다. 이렇듯 성공한 분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 미리 알고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바로 그 첫걸음을 떼신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기초연금 받기 위한 핵심 정리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첫째, 통장에는 6달치 생활비만 남기고 나머지는 정리하세요. 둘째, 장기 예금이나 연금공단이 인정하는 상품으로 자산을 이동하세요. 셋째, 주택이 오래됐다면 수리비로 활용해 자산에서 빼내세요. 넷째, 자녀나 손주에게 일부 재산을 미리 증여하되 다시 받지 마세요.
5째, 자녀가 주는 용돈은 자동이체 대신 현금이나 비정기적으로 받으세요. 6째, 차량은 반드시 신고하고 문제가 될 경우 미리 정리하세요. 7째, 금융정보 조회로 숨은 통장을 확인하고 사전 서류 준비는 꼼꼼히 하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모든 과정이 편법이 아니라 합법적인 제도 활용이라는 점입니다. 속이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을 제대로 정리하고 준비하는 겁니다. 이 영상을 통해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이라는 권리를 놓치지 않고 조금이라도 더 편안한 노후를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 아직도 나는 안 될 거야 하고 포기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달라졌을 인생, 이제는 우리 손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 하나가 더 많은 어르신께 이 정보를 전할 수 있는 길이 됩니다. 어르신들께 필요한 건 거창한 복지 정책보다 지금 당장 눈앞에서 손 내밀어줄 누군가의 안내라는 걸요. 포기하지 마세요. 어느 누구보다 성실히 살아오신 여러분께는 이 연금이 너무나 당연한 권리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초연금은 알고 준비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모르면 놓치고 알면 받습니다. 꼭 챙기셔야 할 여러분의 삶의 일부입니다. 주변 어르신들과 이 소중한 정보를 함께 나눠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세요. 그 작은 응원이 더 많은 어르신들의 삶을 바꿔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하는 상담사 김수지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꼭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